안녕하십니까. 유라 힐링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건데요. 몸이 주는 시그널이 감정이다. 즉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모션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뇌과학에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결과들이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몸의 변화, 즉 내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웃음을 크게 짓는 표정을 계속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몸의 모션, 운동이 변하거나 몸의 어떤 형태가 변하면 감정을 가진이라는 어떤 뇌에서의 변화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 그리고 공포 이런 감정들이 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최신 뇌과학들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심장이 빨리 뛰고 하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뇌가 인식을 하기는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하면 이건 뭘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뇌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는 그런 자율신경적인 변화가 뇌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인식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 게 예전에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웃으면 사람이 점점 좋아진다는 웃은 표정 자체나 박수만 쳐도 사람이 기쁨을 느낀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있었죠. 이거는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단지 웃음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뇌과학에서는 내가 웃음을 짓고 있으면 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웃음을 짓고 있지? 웃는 표정을 왜 하지? 이 모션의 뜻은 뭐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자체의 표정 자체나 모션이 이제 기쁨이라는 형태의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은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모션은 모션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모션은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몸의 어떤 행동적인 모션 자체가 감정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솟다라는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솟다는 몸에 있는 근육의 굳음이 호흡근이나 이런 근육의 굳음이 사람의 자율신경계에 영향도 미치고 감정이라는 부분도 건드린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쪼임을 만들고 하면 이 가슴의 쪼임 자체가 뇌는 이게 뭐지? 왜 이거는 쪼임이 생긴 거야? 내가 뭔가 불안한 건가? 아니면 공포를 느끼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근육의 쪼임을 실제로 잘 느끼긴 힘들죠. 그냥 좀 답답하네, 뭔가 누르면 아프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모션의 변화가 불안감이라는 감정, 이모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당연한 얘기가 우리가 정신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진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나 우울감이 있을 때 뇌에 작동하는 어떤 약물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적인 불안감이나 우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션에서 출발하는 이모션이 있기 때문에 모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즉 몸의 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뇌는 계속 그 신호를 불안감이나 우울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중에 한 가지가 걷거나 달리기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몸이 움직임으로써 에너지가 공급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 풀리는 변화가 뇌에서는 내가 긴장감이 떨어졌고 이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곧 나의 불안이나 공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이모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뇌에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만 인간의 감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우울한 감정 때문에 몸이 처지는 게 아니라 처진 몸 자체가 우울감을 만든다는 뇌과학적인 해석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항상 어떤 근육 조직이나 신경 조직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가 뇌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 자체가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은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체와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자체는 우리가 더 나은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사람은 얼마나 통증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들어오고 있는 모션이라는 신체 상태를 해석할 때 좀 더 낮은 역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건강한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어떤 단련된 신체적 특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으로써 좀 더 편안한 감정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감정 상태는 오랫동안 인간을 통증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즉 감정과 신체는 한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현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형태의 이런 몸이 주는 시그널의 감정이라는 어떤 말에 대표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이겁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 처음에 손가락이 아프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통증이 결국은 어깨를 굳게 만들고, 굳은 어깨가 나중에 가슴에 있는 근육이나 목 근육을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 그 통증이 호흡근까지도 유발하게 되면, 그거는 통증에서 출발한 형태의 모션이 몸의 상태의 변화가 우울감이라는, 아니면 공포라는 그런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갖게 되는데, 이게 아파서라는 통증뿐만 아니라 통증이 유발하는 몸의 경직이 결국은 이런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서없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얘기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면 마치 약만 줘서, 아니면 뇌를 마비시키는 어떤 항우울제만 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었고, 현대 뇌과학의 책에서 이번 글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